네, 박근혜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월 21일자 조간입니다. 박 당선자 환율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엔저 공세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손해 안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무역협회하고 경총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사입니다. 그 안쪽에 보면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전격 선전포고,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중소기업 생존 위기에 내몰려 당선인으로 이례적 언급 원화 강세가 멈칫했다 하고 최근 6개월간 환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고요. 1077원까지.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엔은 100엔에 접근하고 있고 93엔 넘어섰죠. 100엔에 접근하고 있고 원화는 1000엔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0대 1로 만나거나 또 뒤집어질 가능성까지 일부에서는 얘기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 경제계는 초비상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워낙 강세가 우리에게 긍정적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수입이 좋아지고요. 수입 물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이로울까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수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내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엔조이하는 정도 수준의 경제를 엔조이할 수 없습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수출이 지금 엔저 때문에 본격적으로 타격받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어떻든 물론 우리가 왜 기업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고환율에서 생산성을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그동안에 너무 엔조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중소기업들 아주 벌써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아주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한국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고 엔화 환율은 이제 약세를 고환율을 향해서 막 치받고 올라가는 중인데 원화 환율은 저환율 말하자면 원화 강세를 향해서 아주 치고 내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크로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크로스가 되고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일대 재앙이 몰아닥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재앙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아베노믹스의 전격적인 선전포고다. 야, 아베, 니만 엔저 하냐? 지금 원화는 너무 강세다. 원엔 환율은 더 강세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폭탄 발언입니다. 폭탄 발언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느냐? 좋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쭉 보신 분들은 그동안에 며칠 전에도 왜 현오석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환율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느냐. 아베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엔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베가 심지어 윤정기를 최대한 풀 가동해서라도 엔화를 찍어내겠다. 그리고 물가를 지금 마이너스인 물가를 2%까지 무조건 끌어올리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벌써 그게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한다고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정규제 TV에서는 늘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다 밀려난 겁니다. 그건 최근에 지난주에 G20 회의가 있었거든요. G20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한국 등의 수출 경쟁력 때문에 엔저가 된 것이 아니고 국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엔저가 된 거다. 일본은 국내 물가를 올리고, 물가를 올리는 게 일본의 지금 목표입니다. 물가를 2%까지 끌어올리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푸는데 그건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G20에서는 명시적으로 엔저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엔저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또 미국의 재무차관, IMF에 나가 있던 립턴이라고 하는 친구, IMF에 나간 립턴이라는 친구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제가 실로 외환대란에서 아직까지 미국하고 협상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만 미국하고 협상할 때 그때 협상단위로 와 있던 IMF 실무자들이 힐튼 호텔에 있고 그 꼭대기층에 립턴이 미국 재무차관보를 하면서 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협상 전부를 지휘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잘 알죠. 이 친구가 지금 IMF 총재를 가 있습니다. IMF 부총재인가요? 그래서 이 립턴이 엔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재무부도 이어서 엔저 괜찮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고 그 이어서 G20가 엔저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자면 일본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돈을 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식의 커뮤니케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지금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베노믹스의 정책적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야, 이거 간단치 않다. 우리가 독도하고 싸울 때, 우리 생각은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독도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만났을 때, 미국의 사전에 양해를 얻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에 갈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근데 만일에 그게 국제 문제가 되면 미국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한반도를 전쟁의 패전에서 넘겨주는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한국인들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애들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반환해 준다. 처음에 이렇게 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는지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릅니다. 권력자가 움직일 때는, 지도자가 움직일 때는. 근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이번에 이한구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표단이,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이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환율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전혀 사전 의견 조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았어요. 미국은 지금 엔저를 용인하고 일본 경기를 부활시키고 일본의 수출을 늘려주고 왜? 미국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엔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심지어 재무장하는 것까지 정상국가로 재무장하겠다. 생각구 열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카쿠 문제도 이 미국은 확실하게 거의 명시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명시적으로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노선을 버리고 확실하게 미국과 결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은 미일 신동맹, 미일 신엔저 동맹으로 강력하게 지금 결속되고 있는 중인데,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한다? 엔저 문제로?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아베는 엔저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풀겠다고 얘기한 거죠. 돈을 풀겠다고.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야, 그럼 환율 조작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되고 원화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지금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한미동맹 또는 한미공조에 미국의 학자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그 누구죠? 제가 얼마 전에 정규조 TV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적어도 환율 전쟁에 있어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그게 미국 조야의 생각이라면 박근혜 당선자가 환율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엔저, 소위 아베노믹스의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직설적 표현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굉장히 이거는 부드럽지 못합니다. 아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동 경제수석 후보나 그건 지명이 된 건가요? 지명자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먼저 일본의 엔저 정책을 비판하고 우리의 환율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원화를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이웃을 궁핍하게 몰아간다.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보호주의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고 맹렬하게 먼저 비판을 해주고 말하자면 이게 대통령하고 밑에 타고 또 그걸 애워싸고 있는 언론들하고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작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가 뒤에서 쫓아주고 하나는 바람 잡고 하나는 비판하는 듯 하면서 도와주고 말하자면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만히 있고 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환율 안정시키겠다. 대응하겠다. 그럼 조작하겠다? 환율을 누가 조작하는 게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나요? 엔저 공세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 손해 안 보게 하겠다. 그럼 환율 조작하겠다. 그럼 뭐냐 이거지. 경제는 이런 식으로 매니지해서는 안 됩니다. 첫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거칠게 지금 나온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느냐고 엊그제 사설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안 하니까 당선자 나온 거 아니에요.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팀이 뭔가 지금 잘못 만지고 있다. 박 당선자가 직접 나와서 환율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또 다른 국제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고 좋지 않다. 그래서 뭔가 바람잡이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물가도 1%대거든요. 지금 뭐 주부들은 입만 열면 장바구니 물가 오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 그건 그냥 우리 내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마치 석유는 고갈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지금 1%입니다. 1%. 1% 같으면 사실상 디플레거든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이 엔화를 저렇게 몰아가는데 한국은행은 며칠 전에 금리를 또 동결했지 않습니까?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럼 지금 김중수 하는 총재는 신정부가 나와서 신정부가 야, 금리 좀 내리라. 우리나라 원화도 좀 약세로 가져가자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눈치 보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눈치 보고 있다 하는 총재가. 물론 정책 조합은 신정부하고 잘 맞춰가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데 금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이 도대체 뭐냐? 고장난 시계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올라갈 때 맞고 내려올 때 1번 맞고. 그런데 경제 사정이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가 지금 몇 개월째 곤두박질 따져 말하자면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원화가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 말이라 그렇고 물러가는 장관들도 그렇고 그럼 하는 총재라도 임기를 갖고 있는 하는 총재라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동결했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안 하니까 다들 당선자가 직접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김중수 하는 총재는 예를 들어서 투기는 억제하겠다. 시세를 가지고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것 시세의 업앤다운을 노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투기로 본다. 투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을 뭐 하셨습니다마는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직접 환율 안정이라는 명시적 언급을 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뭔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하루빨리 경제팀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이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대응해 가실 것을 막 권하고 요구하고 또 비평해 드립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환율 안정이라는 말을 입에 바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이 미국 적어도 엔저 동맹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강력하게 결합해 있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내일 모레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아주 찰떡궁합을 과시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셰일가스를 안 팔았습니다만 셰일가스 파는 거, 셰일 오일 파는 거, 일본 엔저 괜찮다고 엔도스 해주는 거. 찰떡궁합을 과시하게 될 겁니다. 자, 한국의 경제, 환율은 어디로 가고 수출은 어디로 가고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느냐. 캄캄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